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구정모 구스데스크가 진행하는 이 밤에 뭐하냐고 스푼 버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첫 방송이어서 라이브로 진행을 할 거지만 여러가지 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지금 들으시기에 음악 소리가 좀 큰가요? 아니면 적당한가요? 음악 소리를 좀 줄일까요? 어떠신지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당한가요? 역시. 네, 어쨌든 스푼 라디오에서 시작하는 이 밤에 뭐하냐고가 라이브로는 오늘이 첫 회가 될 것 같은데 아주 조금 크군요. 알겠습니다. 아주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밤에 뭐하냐고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아직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지금 세계를 배후에서 조정하는 마더 컴퓨터 아일린이라는 컴퓨터에 대항하기 위해서 지금 아일린이 지구를 침략하고 이제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알고리즘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일부러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할 이유가 없고 이걸 누가 듣지? 라는 이제 알고리즘에 합당하지 않은 조건에서 시작되는 라디오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예전에 아시죠? 그 알파고처럼 오류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지금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라디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그 마더 컴퓨터의 존재를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지구의 모든 어떤 정치적인 사건, 자연재해까지도 마더 컴퓨터 아일린이 전부 다 조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일린을 언제 맞닥뜨릴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제 오른쪽 주머니에는 소금물이 들어있습니다. 소금물 뿌려버리면 기계는 고장나거든요. 어쨌든 그런 아일린의 알고리즘을 뒤틀어버리기 위해 시작한 라디오 이 밤에 뭐하냐고 시범적으로 오늘 첫 방송을 진행해 볼 텐데요. 제가 왜 무서워요? 저는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희생하고 있는 사람인데. 설탕물은 안 됩니다. 설탕물은 끈적거리긴 하지만 전자기기 회로를 고장내는 데는 소금물만한 게 없어요. 방수가 안 돼요. 여러분 키보드에다 물 뿌려보세요. 바로 고장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 이제 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밤에 뭐 하냐고 이제 오늘 어떤 방송을 할 거냐면, 사실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고 여러분들하고 어떤 방송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도 좀 나눠보고, 아니면은 어쨌든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뉴스데스크로서 영우와 정모로서 진행을 하긴 할 거지만, 이 밤에 뭐 하냐고를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물론 제가 이렇게 지구의 지배를 막기 위해서 마더 컴퓨터랑 싸운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싸우기를 제가 이렇게 권유드리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냥 그 알고리즘이 잘 꼬일 수 있도록 잠들기 전에 잠깐, 아니면은 휴식하면서 1시간 정도 가볍게 그냥 힐링하는 마음으로 저랑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이 밤에 뭐 하냐고. 일단은 영우가 없으니까 지금 저는 마음이 되게 불안해요. 단순히 영우가 옆에 없어서 불안한 것보다는 분명 또 놀릴 거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제가 모르는 아이디로 접속해서 이 방송을 듣다가 저를 놀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살짝 긴장이 됩니다. 왜 그렇게 놀리는 거야? 영상에도 별로 출연 안 시켜주면서. 영우 잘 알고 있죠. 영우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뭐 하냐고 라이브 버전, 스푼 버전에서는 여러분들과 앞으로 어떻게 라디오를 진행하면 좋을지 얘기도 좀 들어보고, 원하시면 고민 상담도 하고,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1시간 정도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간단한 수면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마더 컴퓨터 아일린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에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 그럼 저희 이 밤에 뭐 하냐고는 정말 제 역할을 다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용계님께서도 이 밤에 뭐 하냐고 기다렸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이런 어떤 또 평화롭게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히어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제가 직업이 있고
만담이라는 본연의 업이 있고 뭐 영우랑 같이 하는 뉴스데스크라는 어떤 직위가 있지만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을 대신해서 마더 컴퓨터 아일린 알고리즘 확실하게 꽈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아일린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중에서도 아니면 뭐 방송을 처음 듣는 분의 입장에서는 알고리즘이 꼬이고 있을 거예요. 진짜 이걸 왜 하지? 이 사람이 무슨 정신이지? 지금 뭐 맛동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광기같이 느껴지면 무서워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절대 무서워하지 마시고. 뭐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지? 이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밤에 뭐하냐고는 이런 방송이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정주행 하시면서 그 방송이, 그 라디오가 여러분들께 어떤 의미였는지 차근차근 곱씹으면서 들어보시면 아 맞다 원래 이랬었지 라는 결론에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이라뇨? 어떤 정신 말씀하신 거지? 저를 무서워하시면 안 되고 마더 컴퓨터 아일린을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그게 지금 닌저님께서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였는데 제가 이제 편집을 해서 올렸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라이브이기 때문에 편집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심해진 거 아닌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더 컴퓨터의 존재는 믿거나 말거나. 뭐 고민 상담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냥 1시간 같이 여러분들과 조금 더 가까이서 시간을 보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쨌든 좀 영우랑도 좀 길게 얘기를 해봤는데 영우도 뭐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한번 일단 시범적으로 오늘 하루 진행을 해보고 뭐 못해도 한 달 정도는 진행을 해보고 또 이전에 이 밤에 뭐 하냐고처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싶으면 살짝 접었다가 뭐 다른 또 어떤 플랫폼이라던가 다른 형식의 라디오를 진행할 수 있다면 또 거기서 진행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 달 열심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밤에 뭐 하냐고는 매주 화요일 밤 10시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송 라디오 시간은 10시부터 1시간 정도 기본 일단 1시간 정도 왜냐면 또 주무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고 평일이다 보니까 또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뭐 그때그때 따라서 조금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진행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호 야호. 근데 이게 참 무서운 게 제가 아무리 헛소리를 해도 옆에서 이렇게 영우가 쳐주는 게 없으니까 잘못하면 진짜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겠네요. 지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충분히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뭐 하냐고 스푼 라디오 버전 같은 경우는 라이브이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못 듣는 분이라던가 아니면 뭐 아예 참여를 못 하시는 일정상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 여기 계정 중에 이 밤에 모니터라는 계정으로 따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여러분들 채팅 포함해서 저희 유튜브 구스데스크 채널에 업로드를 하고 그게 아니라면 댓글은 지워서 아니면 그냥 화면만 바꿔서 음성만 따로 송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중간에 제가 또 화면 녹화를 하다가 에러가 나면 뭐 또 그런 날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해보겠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천재 남자야? 율미부님께서 제가 또 천재란 말을 또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왜 혹시 천재라고 하셨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혹시 어떤 부분에서 천재 남자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아저씨 용계님께서 굳이 천재 아저씨라고. 맞습니다. 천재 아저씨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원님도 오셨고 그래도 어떻게 영우랑 같이 진행할 때만큼 모르시고 들어오시는 건가? 영우와 정모로 돼 있으니까 영우와 정모 방송하는구나 생각하고 들어오는 분도 계시겠죠? 지나가던 김심님께서 이렇게 입장하셨고요. 목소리가 제가 좀 나긋나긋해서 아마 그냥 뭐 11시쯤 주무실 예정이신 분들은 가볍게 이어폰 끼고 들으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음날 아침이 눈앞에 펼쳐지는 또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벌써 23분 들어와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진짜 저희가 기본적으로 20명이 넘어가면 영호는 방송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 영호한테도 그래도 20명이 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방송은 기본 1시간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뭐 그때그때 조금 얘기가 길어지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1시간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 화요일 밤 10시부터 11시까지. 제가 뭐 또 어디를 여행을 떠나거나 일정이 있어서 스케줄이 있거나 별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런 날은 못하겠지만 뭐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양해를 구할 거고요.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는 뭐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화요일날 밤 10시에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매주 들어오실 필요는 없고 뭔가 생각났을 때 오늘 잠이 유독 안 오는 화요일 밤이네 라던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를 배후에서 지배하는 컴퓨터, 마더 컴퓨터 아일린의 존재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다 라시는 분들은 편하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목소리 톤을 좀 더 낮춰볼까요? 아니면 더 올려볼까요? 지금 여기서 목소리 톤을 조금 올리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까의 이 목소리에서 조금 더 낮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를 올려달라고요? 목소리를 낮춰달라고요? 전기 뱉기. 제가 말할 때 앵앵거리는 말투, 그러니까 영어의 표현을 빌리자면 코가 꽉 막힌 목소리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 앵앵거려서 목소리가 얇고 높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원래 목소리가 되게 낮은 편이에요. 진짜로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거의 한 이 정도? 근데 또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항상 조금 톤을 올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내주원님, 앵앵모님도 앵앵모님이었나요 제가? 앵앵모님도 좋아요라고 하셨는데 그럼 오늘은 조금 저음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이니까 그쵸? 이런 정도로 그냥 여러분들과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뭐 원래 제가 진행했던 이 밤에 뭐하냐고에서는 코너도 몇 개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뭐 관심이 없어서라고는 생각을 하진 않지만 뭔가 이제 좀 부담스러움 뭔가 그런 거를 적어서 보낸다라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편하게 이런데 채팅으로 뭔가 말씀 주실 거 아니면 제가 채팅방을 또 저의 또 편견의 사서함을 편지함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연 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요청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질문을 주셔도 되고 저도 이 밤에 뭐하냐고 유튜브 버전 열심히 해보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편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사실 또 지금은 제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는데 녹음할 때는 아무래도 조금 러프하게 녹음을 하다 보니까 엄청 절어요. 발음도 혀도 막 씹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잘라내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럼 일단 저의 편견의 편지함 오늘 열어보도록 할 건데요. 어떤 편견을 할까? 장마에 대한 편견을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편견입니다. 장마에 있는 편견. 자, 쓰고 있어요. 제가 지금 저의 편견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그렇진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장마 관련된 편견 열었습니다. 편견 한 번씩 봐주시면서 뭐 원하시는 요청사항, 질문,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피아노 소리는 이비인후과에서 이런 피아노 소리 나나요? 조금 분위기 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하면 좀 분위기 있어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또 기타도 살짝 얹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좀 잔잔한 노래 틀어놓고 기타를 끌어안은 상태에서 여러분들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는 저의 어떤 큰 그림입니다. 저의 편견의 사서함 편지함 열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장마 비와 관련된 저의 편견인데, 편의점에서 우산 사는 사람 3번 못 쓰고 잃어버림. 저는 진짜 3번 이상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GS에서 산 그 비닐 우산 같은 경우는 3번 쓰기 전에 잃어버립니다. 물론 그 3번이라는 게 그날 3번 비가 오면 3번 쓰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날로 3일 이상 쓰지 못했다. 여러분들 공감하시나요? 27분이나 들어오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 메타코미디 소속 아티스트들이 다 같이 스푼을 시작을 했는데,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스푼을 따로 모니터를 하고 싶어서 계정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그런 이제 활동이 끊어져 버리면 이 계정을 또 일일이 지우는 것도 귀찮고, 또 그렇다고 들을 만한 다른 방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같은 고민이신 분들이 계실 것 같긴 해서, 그래서 영우랑 뉴스데스크로서도 조금 더 라디오를 해보자. 그리고 그게 2주에 한 번이 너무 뜸하다고 느낄 수도 있으니까 이 밤에 뭐 하냐고를 이쪽으로 가져오겠다 라고 했더니 이제 영우가 수익 관련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일단 노코멘트 했습니다. 장난입니다 여러분. 스푼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수익 관련 얘기한 거 없고요. 농담이었습니다. 비 올 때 감성 타기 좋은 노래 추천해 주세요 라는 사연을 주셨는데, 근데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게, 스푼 같은 경우는 저작권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스푼은 저작권에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노래를 내보냈어요. 물론 지금 이제 내보내는 배경음악 같은 경우는 그냥 무료 BGM이라서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노래를 추천해 드리려고 좀 다른 노래를 틀게 되면 나중에 유튜브에 올릴 때 저작권이 걸릴까봐. 근데 어차피 수익 그런 거 상관없으니까 올려도 되나? 저작권이 걸려도 공개는 문제가 없나요? 어쨌든 그 일본에 그쵸, 유튜브는 잘못하면 지워지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일단은 잠깐만 들려드릴 수 있으면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좋아하는 음악 소개를 드리자면, 그 일본의 밴드 중에 제니하이라는 밴드가 있어요. 그 원래 밴드를 하셨던 분들이랑 코미디언 분들이 같이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팀인데, 밴드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은 노래가 많아요. 근데 재밌는 노래를 하시는 분들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되게 멋진 노래를 하시기도 하는데, 그분들의 노래, 제니하이라는 팀의 노래 중에 도쿄와 아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도쿄는 비라는 곡인데, 제가 지금 BGM 혹시 있는지 찾아보고 잠깐만 들려드릴 수 있다면 그 감성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청 주신 분께서 비 오는 날 감성 있게 들을 수 있는 곡을 여쭤보셨기 때문에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그렇죠. 안 그래도 비 와서 꿀꿀했는데, 근데 비 온다고 그래서 저는 또 되게 감성적이고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우울하고 슬프고 그런 노래를 추천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좋아하는 거고. 나왔습니다.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살짝만 들어보시죠. 제니하이의 도쿄와 아메. 네, 제니하이의 도쿄와 아메라는 곡 들어보셨고요.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노래 틀고 말을 하지 말고 나중에 영상 올릴 때는 이 부분만 걷어내면 되는 문제였는데 괜한 고민을 했네요.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 있으면 바로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좋죠? 맞아요. 비 올 때마다 들으시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고, 그리고 저도 실제로 비가 오면 꼭 들어요. 저는 아직도 그 아이팟 비디오를 쓰거든요. 물론 제가 나이 때문에 아이팟 비디오를 쓰는 게 아닙니다. 뭔가 핸드폰으로 음악을 듣다 보면 중간에 무슨 그런 어떤 메시지나 알림이나 전화나 이런 것 때문에 노래가 끊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조금 아직 아날로그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따로 아이팟 비디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저희 집에서 홍대까지 걸어갈 때도 아이팟 비디오로 라디오를 들으면서,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개그맨의 라디오를 녹음해 놓은 것을 들으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노래 제목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일본 팀이고요. 제니 하이, 그 블랙핑크의 제니님, 제니 하이, 제니 안녕, 이런 뜻이겠죠. 제니 하이라는 팀의 도쿄와 아메, 도쿄와 아메 검색하실 때는 TOKYOHAAME로 검색을 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적으셨나요? 문제 없으신가요? 그럼 다음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산 집에 있는데 또 사서 집에 우산 쌓임. 우산이 쌓이는 건 저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쌓인 우산 같은 경우는 막 누구 주게 되지 않나요? 막 친구가 집에 왔는데 우산이 없을 때라던가, 아니면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그 쌓여있는 우산 같은 경우는 들고 나갔다가 뭐 잃어버려도 그렇게 크게 서운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는 우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의점에서 산 비닐 우산 같은 경우는 3일 못 쓰고 잃어버리거나 또는 누구에게 주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잃어버린 셈 칩니다. 예를 들어 어느 가게에 놓고 온 게 기억이 나는데 굳이 가기 귀찮아서,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물건을 아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는데 저는 에이 잃어버린 셈 치자 하고 그냥 그 집에 기부를 하기도 합니다. 선물하는 것보다 쌓이는 속도가 더 빨라요. 살면서 누군가에게 우산을 준 적이 없어서. 아니면 우산을 가지고 바깥에 그런 놀이를 해보세요. 길 한복판에 나가서 누군가 비를 맞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저기요, 이거 우산 하고 줘보세요. 그럼 안 사요 하고 가실지도 몰라요. 저렇다. 자, 탄산은 강하게 님께서, 저는 반대예요. 좋은 우산을 사면 몇 번 못 쓰고 매번 잃어버리거나 부서지는데 편의점 비닐 우산 샀더니 2년째 쓰는 중입니다. 편의점 비닐 우산을 2년째 쓰는 중이라고 하셨는데 2년 동안 대단하신 건데, 그러면 좋은 우산의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좋은 우산의 기준이 뭐인 것 같아요? 비싼 우산,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비싼 우산 같은 경우는 기둥이 많잖아요. 아주 조그맣게 접어진다던가, 아니면 반대로 엄청나게 커서 3-4명이 같이 쓸 수 있다던가, 바람에 안 뒤집어진 우산, 골프 우산이나 은행에서 주는 우산, 튼튼한 우산, 튼튼하고 내 취향으로 예쁜 우산. 그럼 제가 좋은 우산, 예쁘고 저렴하고 튼튼한 우산 하나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소에서 파는 그 손잡이가 미키마우스 또는 미니마우스의 얼굴로 되어 있는 그 디즈니 우산이 있어요. 그 우산이 정말 좋은 우산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경험해본 결과. 근데 사실 저는 비를 거의 맞아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비를 맞아본 적이 한 3번? 3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우산하고 별로 친하진 않은데 그만큼 저는 비와 인연이 없기 때문에 우산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저의 어떤 그런 고정관념, 저의 편견을 편지 사서함에 써보았습니다. 다음 또 닌저님께서, 편의점에서 우산 사고 집에 두면 또 우산 두고 나와서 우산만 20개, 아까 또 똑같은 우산만 20개 있어요. 근데 그 버릇이 저희 가족 모두에게 있어서 우산이 너무 많아요. 가족분들이 뭐 4인 구성이라고 하시면 지금 집에 80개가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집에 80개 우산이 있으면 제가 볼 때 뭐 어디 그 근처 편의점에다가 80개 갖다 주시면 아무리 못해도 비치 파라솔 하나로 바꿔주실 수도 있거든요. 지금 가까운 편의점 가서 문의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비치 파라솔로 바꾸셔가지고 다음번 공연 때는 비치 파라솔 어깨에 지고 오시면 제가 거기에 그 각 면마다 사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셨어요. 익명님께서, 장마의 파전 5월 칼국수라고 하셨는데, 와, 이건 저는 진짜 어려워요. 저는 진짜로 국수도 좋아하고 전도 좋아하거든요. 파전. 아이고야님 안녕하세요. 아하,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파전과 칼국수 되게 어렵다.
파전과 칼국수라. 여러분한테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파전, 김치전이 진짜인데 치즈 김치전 둘 다 꼭 골라야 되나요? 둘 다. 와, 전이랑 칼국수에 막걸리 마시면 기가 막히겠는데. 파, 국수 둘 다 못 잃어요. 해물파전 먹고 싶다. 기타 소리에 빠져서 아무 생각 안 나요. 기타를 안 치고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드릴까요? 농담입니다. 저도 김치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칼국수지 않을까. 근데 칼국수도 또 종류가 많잖아요. 또 바지락 칼국수도 있고 장칼국수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게 역시 먹는 문제는 너무 어려운데, 근데 저는 진짜 살이 엄청 잘 찌는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금방 찌고, 아침에만 먹어도 점심에 찌고, 뭐 하루 애들하고 술 먹으면 다음날 완전 빵빵해져 있고, 근데 반대로 조금 한 이틀만 굶어도 평균으로 돌아오고 이런 체질인데, 그래서 또 최근에는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슬슬 안 먹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강현석만 만나면, 현석이만 만나면, 또 더 다현이만 만나면 또 안 먹을 수가 없어서, 뭐가 살쪄! 라고 또 보내주원님께서 뭐가 살쪄! 라고 하셨는데, 진짜 저 가끔 사진 올려주시는 거 보면 우와, 나 볼살 터지겠다라는 사진도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자, 다음 익명님께서 다이소 우산 사면 150% 확률로 뒤집어져서 개구리 연잎 우산됨. 근데 개구리 연잎 우산 어렸을 때 일부러 만들었어요. 저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강시 모자처럼 변하잖아요. 강시를 또 모르시겠지 여러분들은. 그래서 저는 예전에 우산을 일부러 뒤집어서 강시처럼 머리에 쓰고 콩콩 뛰어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세계 서열 2위 얼짱님께서 천둥번개 칠 때 덜 무서워하는 법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이건 저 확실히 알아요 진짜로. 천둥번개가 칠 때 안 무서운 방법은 천둥번개를 부르면 돼요. 저는 진짜로 하는 제가 잘 하는 놀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천둥번개 칠 때 창문에 앉아서 하늘을 보고 이렇게 하나 둘 셋 짠 우르릉 쾅쾅 이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단계를 넘어가면 주문을 겁니다. 롤링 썬더 우르릉 쾅쾅. 근데 이게 맞추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사실 천둥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좀 기다려져요. 내 타이밍에 와줬으면 하는. 이게 또 만담하고도 비슷한 거라, 제가 딱 이야기가 끝나고 천둥이 들어와야지 이게 재미가 있는데, 저랑 또 천둥이랑 사운드가 겹치면, 네, 롤링 썬더도 아니 이름은 본인이 직접 지어야지 조금 더 그 애착이 갑니다. 그쵸? 맞추면 운이 좋은 거예요. 럭키비키죠. 그래서 저는 천둥이 치면 되게 반갑습니다. 뭐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소리보다 빛이 빨라요. 그래서 번쩍번쩍하고 0.2초 뒤에 우르릉 쾅쾅하거나 조금 더 뒤에 우르릉 쾅쾅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번쩍했다 그러면 진짜 빠르게 말씀하셔야 돼요. 롤링 썬더! 롤링 썬더! 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탄사는 강하게님께서 그러다가 소환되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셨는데, 그러다 소환되면 그냥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돈 10,000원 쥐어드리고 돌려보내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롤링 썬더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롤링 썬더가 됐다 그러면 이제 제 자신에게 그 어떤 과제인데요, 조금 더 길게 네이밍을 바꿔봅니다. 크리티컬 플래시 롤링 썬더라던가.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또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할게요. 장마가 찾아올 때마다 초등학생 때 비가 엄청 쏟아지는 날, 담임 선생님께서 여분의 양말과 수건을 챙겨오라고 하셔서 챙겨갔더니 운동장 귀퉁이에서 반 친구들과 다같이 운동장 모래를 밟으며 놀았던 기억이 나요. 정모님은 이렇게 비 오는 날 추억이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예전에 뭐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어머님께서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또 다른 일을 하시고 하다 보니까 바쁘셔서 저는 한 번도 이제 비 오는 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비 오는 날 학교 끝났는데 우산 들고 이렇게 마중을 나와 있다던가 이제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게 되게 부러웠거든요. 근데 저도 뭐 우산을 안 갖고 다니는 건 아니었고 집도 워낙 학교에서 가까워서 매번 그렇게 집에 오다가 하루는 좀 관심을 끌고 싶어서 비를 홀딱 맞고, 일부러 그 정도로 비가 온 것도 아니었는데 홀딱 맞고 이제 집에 와서 엄마가 올 때까지 그 젖은 상태로 이렇게 좀 불쌍한 척하면서 앉아 있었어요, 방에. 근데 엄마가 들어오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를 딱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라고 했더니 이제 어머니께서 뭐야 너 왜 그래? 너 이 새끼 오줌 쌌어? 라고 하시면서 뒤지게 맞았습니다. 온몸이 젖었는데 오줌을 쌌다고 생각하는 저희 어머니도 문제가 있는데, 근데 원래 이제 비 맞고 오래 있으면 말라서 이상한 냄새 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비 오는 날의 추억입니다. 아름답죠? 또 다음 또 익명님께서 동안 유지 비법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 오늘 올라온 저희 유스데스크 영상만 보셔도 알겠지만 사실 그렇게 동안이 아니에요. 40살 얼굴인데 공연할 때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화장이라도 하고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김린님께서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거 아닐지, 그러니까 제가 오줌을 싼다라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희 어머니한테. 아닙니다. 저는 물론 그런 적은 있어요. 오줌을 한참 이렇게 참다가 정말 도저히 안 되겠을 때는 그 못 참고 오줌이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오줌이 터지는 그 뭔가 굴욕감, 패배감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제가 먼저 힘주어서 싼 적은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오줌을 못 참아서 싼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의에 의해서 오줌을 싼 거야 라고 이렇게 본인의 자존심을 좀 더 챙기는 부분도 있었는데, 또 음악도 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랑 또 맞는 음악이 나오네요. 어쨌든 굴욕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혼자 그런 선택을 한 적은 있지만 저희 어머니의 데이터베이스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 더럽다뇨 닌자님, 그때 저 7살인가 8살이었어요 그러면 더러운 게 아니라 귀엽다고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였습니다. 아주 작고 소중한 어린아이였어요. 들어오자마자 소변에 패배하신 이야기가 왜 나오죠? 그러니까 저도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앞에부터 서사를 쭉 들어보시면 할만했다 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귀럽다라는 표현이 있구나. 귀가 더러우면 귀럽다. 어언 35년 전.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귀러운 얘기를 하는 이유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배후에서 지구를 지배하는,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마더 컴퓨터 아일린의 알고리즘을 꼬이게 하기 위한 저희 어떤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여러분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저희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동안 유지 비법을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동안이 아니라는 거, 직접 이제 화장을 지운 걸 보시면 40대구나. 그래서 제가 매번 이제 공연장에서도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의 기분 탓입니다. 조명빨입니다. 눈에 착각이십니다. 착시 현상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쵸. 밤라떼님 너무 좋은 포인트 지적해 주셨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오른쪽 주머니에 항상 제가 소금물을 소지하고 있다고 그랬죠. 마더 컴퓨터 아일린을 만나면 뿌리기 위해서. 근데 내가 정말 소금물이 없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소금물입니다. 자, 다음 익명님께서 곧 생일이에요, 신난다, 미리 축하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그 곧이 죄송한데 어느 정도 곧인지가 불분명해서 이게 뭐 내일인지 모레인지 뭐 다음 달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생일이 다음 주 화요일 이후라면 다음 주 화요일에 축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생일 다가오니까 좋으시겠어요. 좋은 일 있으실 거예요. 몇 번째 생일인지 모르지만 41번의 생일을 경험한 입장으로서 생일은 35살에 넘어가면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자, 또 다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신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취미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저녁은 드셨죠? 라고 하셨는데, 저녁은 먹었고요. 취미, 요즘에는 진짜 취미를 따로 막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원래 게임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하는데 이게 막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영우랑 막 회의하고 같이 뭐 찍고 뭐 만담 연습하고 집에 오면 사실상 체력적으로 이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아가지고 바로 잠들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특별한 취미가 없지만 지난주에 저희 또 팬분께서 또 프라모델 뭐 그 전에 또 레고도 선물해 주셨고 시간 날 때 틈틈이 그런 거 조립하는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의 취미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나가던 김씨님께서 어찌어찌 우연히 유대를 알게 되었는데 화려한 이력이 있으시더군요. 동년배로서 응원합니다. 시간 날 때 간간히 들리겠습니다. 동년배라고 하시면 저와 동년배라는 뜻일까요? 친구가 생겼는데 간간히 들리겠다라는 말씀은 지금 저 뭐 먹었냐면 유기농 레드비트 앤 토마토 앤 딸기 오르가닉 그 한 손에 들어오는 조망만한 주스 먹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실까요? 빨간색에 눈 달려 있는 건데 어쨌든 지나가는 김씨님 지금 뭐 나중에 또 유튜브에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메시지를 저도 남기겠습니다. 동년배로서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동년배로서 더 도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마워 친구야. 말만 동년배고 저보다 형이면 개무서울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좀 간지 챙겨봤습니다. 자, 그다음 용계님께서 지금 학교 운동장에 누워서 다 같이 듣고 있어요. 이때 듣기 좋은 노래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학교 운동장에 누워서 다 같이 듣고 있다고요? 이거를? 누구랑? 어떤 분이랑 듣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학교 운동장 맞아요. 저도 예전에 초등학교 때도 그랬고 중학교 때도 그랬고 저는 학교 조회대에 누워있는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 조회대가 약간 그래도 지면보다 높잖아요. 그래서 거기 누워서 하늘을 보면 조금 하늘하고 더 가까운 느낌? 낭만 있네요 진짜. 오랜만에 가서 또 산신령님 하이 그런 감성을 또 느껴보고 싶은데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들 학교 운동장에 누워서 다 같이 들을 수 있는 노래를 이거는 제가 저작권이 없다고 확신하는 곡입니다. 확신하는 곡인데 이거를 어디서 어떻게 들려드려야 되지? 제가 예전에 활동했던 팀 시애틀 스탠다드 카페에 기타리스트 마치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음악적으로도 저랑 굉장히 잘 맞았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굉장히 감성적인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만든 히토츠 보찌라는 곡인데 그 원래 히토리가 한 명이고요. 보찌는 뭐 일본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될까? 히토리 보찌 하면 그냥 진짜 혼자 외롭게 홀로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외톨이 같은 느낌인데 그 히토리라는 말을 안 쓰고 히토츠라는 한 개라는 말을 써서 외톨이인데 한 명이 아닌 한 개의 존재, 그 하늘의 별을 그러니까 외롭게 떠 있는 하나의 별에 대한 노래거든요. 그 노래도 잠깐 듣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토츠버치 네 옛날에 안 했었나? 이 밤에 뭐하냐고에 올렸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제 영상에 삽입되어 있는 파트가 있어서 잠깐 지금 운동장에서 누워 계신 용계님을 위해서 용계님과 함께 들어주시는 분을 위해서 뭐 뜻이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들으면 너무 좋은 멜로디 분위기이기 때문에 들어보시죠. 마찌의 히토츠보찌입니다. いつでも考えてしまう僕に大丈夫って笑う電話越しの声途切れ途切れの太陽は考えなくても届く温かいメロディー
夜空に昇った星座たちはあんなに遠く離れてもいつだって一つそれでも忘れてしまう僕は一人ぼっちが怖くてただ怖くて冷たい水にちょっとだけぼやけて揺れるテールランプ今じゃわがまま重ねすぎて最初に置いた優しさ探さなきゃ離れ離れでも一人ぼっちじゃない一つぼっちだよ遥か宇宙の隅小さな小さな一つぼっちだよ似たもの 네, 시애틀 스탠더드 카페의 기타리스트 마치의 솔로곡. 저는 이 노래가 히토츠 보찌라는 곡이었고요. 저는 이 노래가 좋은 게 사실 마찌라는 친구가 노래를 잘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뭔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사실 그 유재한님 같은 느낌이 있다고 표현을 하면 제가 가장 표현하고 싶은 가장 잘 알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가창력이 뛰어나거나 뭐 되게 막 매력적인 목소리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본인의 노래를 진짜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만큼 가장 잘 표현하는 노래 스타일, 목소리여서 제가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네. 그래서 이 노래 같은 경우도 좋고요. 마치랑 저랑 그 이와나쿠자라는 노래도 저랑 마치랑 둘이 작곡을 한 노래고 저랑 작업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예전에 그 일본 그 대지진이 났었을 때에 저희가 봉사활동을 하려고 그 무료로 투어 라이브를 했을 때 만들었던 아사 아침이라는 노래도 저랑 마치랑 같이 작곡을 했었고 그리고 아마 제 사운드 클라우드에 가면 스테이 위드 미라는 노래가 있을 텐데 이제 그 노래 같은 경우도 마치랑 저랑 그냥 바닷가 이제 저희가 있던 곳이 바닷가 근처여서 바닷가 가서 노래 만들자 해서 이제 기타를 메고 바닷가를 갔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막 그래서 왜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지? 어떡하지? 그냥 집에 갈까? 라고 하다가 일단 폭우가 멈출 때까지 차 안에서 기다려보자. 그래서 차 안에서 기다리는데 비가 안 멈췄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그럼 여기서 만들어 볼까 하고 노래를 흥얼거렸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그냥 우리 이대로 녹음을 해보자. 그래서 그때는 막 저희가 컴퓨터가 있었던, 그러니까 컴퓨터가 물론 존재했던 시대입니다. 아주 옛날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컴퓨터가 가지고 오지 않아서 정말 그때 그냥 그 아이폰도 아니었구나. 아이팟에 연결하는 그 조그마한 핀 마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 연결해서 둘이 그냥 즉흥적으로 만들었던 노래를 나중에 완성시키자 해놓고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곡인데 그 곡 같은 경우도 이제 마치랑 같이 바닷가에서 만들었던 그리고 그 노래를 만들고 밖에 나왔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비가 그쳐 있었던 그런 추억이 있는 노래입니다. 자, 어디까지 했죠? 일단은 그 누워서 들으실 만한 좋은 곡 찾아서 들려드렸고요. 그럼 또 다른 노래를 틀고 진행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승원님께서 왜 집에만 박혀있는 날은 해가 쨍쨍하고 약속이 있는 날에만 비가 쏟아지는 걸까요? 이것이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뭐 저는 비도 사실 싫어하진 않아요. 물론 비에 젖고 습하고 막 이러면 답답한 마음은 알지만, 이게 저는 비를 보는 것도 빗소리를 듣는 것도 좋아해서 너무 쨍쨍하고 너무 더운 것보단 비가 오는 것도 그 나름대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사실 제가 되게 비와 관련된 명언 중에 되게 좋아하는 명언이 있거든요. 살짝 좀 그걸로 있는 척 아는 척 좀 해도 될까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좋은 노래를 틀고 여러분들한테 비와 관련된 좋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를 틀고 해야 멋있어 보일까?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예전에 제가 일본에서 활동할 때 뭐 똑같이 저도 막 그렇게 엄청나게 활발하게 막 메이저로 활동을 했던 건 아니지만, 같이 이렇게 이제 뭐 무명 생활을 했던 선배 개그맨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선배 개그맨 분이, 그러니까 제가 막 너무 고민하고, 뭐 그때는 여러분들 뭐 제가 지금 막 고민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때는 진짜로 저도 막 20살 중후반 후반, 그래서 앞으로 그 일본이라는 곳에 와서 음악을 시작했지만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내가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 되게 고민하고, 나는 왜 이렇게 빨리 성공을 못할까, 왜 이렇게 빨리 사람들이 안 알아줄까라는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선배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차를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제 비가 오면 저희가 와이퍼를 켜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비가 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하세요? 비 온다. 갑자기 비 온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화창한 날씨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비가 와.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실까요? 아무도 들어주시고 계시니까 따로 얘기를 안 하신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맞아요, 비 온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똑같이 대답했어요. 갑자기 비 온다. 갑자기 비 오네. 비 와요 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비가 내리고 있는 곳에 네가 들어간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멋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비는 그곳에 뿌리고 있었고, 네가 운전을 하다가 그곳에 들어간 거지 비가 오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분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거였어요. 네가 어떤 고민이 있던 간에 네가 하고 싶은 걸 믿고 계속 한 곳에 비를 뿌리면 누군가는 너의 빗 속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너는 계속 너를 믿고 네가 원하는 비를 네가 원하는 곳에 뿌리면 돼. 멋있죠? 너무너무 멋있는 말인데, 지금 그분 아직도 무명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 아직도 똑같은데 비 뿌리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분의 빗속으로도 네, 또 아직까지 안타깝게도 그분이 이제 뿌리는 지역이 외곽 지역인지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그분의 빗속으로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너무 멋진 얘기를 해주신 분이라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명언으로 제가 주변에 후배들이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한테 꼭 해드리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저는 사실 한 곳에 비를 뿌렸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영우라는 또 운전자를 만났고, 또 여러분이라는 운전자를 만난 덕분에 이렇게 라디오도 하고 있고, 비를 뿌리는 걸 멈추지 않고 계속 해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사연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사연을 읽어볼게요. 그치만 잘생겼죠?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영호는 잘생겼죠. 영호는 되게 요즘에 진짜 영호가 살이 부쩍 빠지면서 정말 잘생겨졌어요. 아마 직접 공연장에 오신 분들은 그 변화를 확실히 아실 거고, 다만 왜 살이 빠지는데 이렇게 피부 트러블이 심한지, 아직 어린 친구라서, 저는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는 모든 세포들이 활동을 정지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 영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젊은 탓에
그 여드름을 발생시키는 세포들의 활동도 왕성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자르고 올려야겠다. 영우가 또 듣고 뭐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자, 또 다음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오는 날이라 우울감이 평소보다 심해져서 일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는 신나는 노래를 들어요. 자우림 하하하송 추천합니다. 이렇게 신나는 노래를 들으면서 우울감을 떨쳐버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용계님께서 친구들이 꼭 채팅 남겨달라고 해서 민폐일 수도 있지만 다시 남겨요. 저희는 예술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인데 영우님 말 듣고 너무 힘이 되어요. 저희도 저희만의 비를 뿌릴게요. 감사합니다. 영우가 아니라 제가 한 얘기인데 왜 영우 말을 듣고 힘이 나죠? 왜 잘못됐는데 지금? 뭔가? 나 지금 열심히 죽 써가지고 개를 준 것 같은데? 물론 영우가 개라는 건 아닙니다. 표현이 그렇다는 거지. 농담입니다. 농담이 아니요. 감동 파괴해서 죄송합니다. 감동 파괴해서 죄송해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 거라고 저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계속 비를 뿌려보시죠. 언젠가 누군가 와서 맞습니다. 자, 500m님께서 10스푼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스푼 안 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진짜 그냥 제 자기 만족을 위한 거고, 또 이렇게 스푼을 주시면 영우랑 또 되게 이런 거 가지고 또 수익 분배 막 이런 걸로 싸울 수도 있기 때문에 안 주셔도 됩니다. 자, 다음 또 익명으로 또 다른 메타 컨텐츠에서 봤는데 정말 치권을 배우셨나요? 아니면 중국에서 배운 특이한 술법이 있으실까요? 이거는 제가 진짜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매면매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편집이 됐었고요. 저는 치권을 정말 배웠습니다. 중국에서 유학을 했던 당시에 이제 특이한 권법을 배우고 싶어서 전단지를 보고 치권을 배우러 가서 열심히 배웠고, 한 4개월 정도 매달 그래도 한 거의 10만 원 가까운 돈을 지불하면서 배웠었고, 그리고 이제 원래 사람들 특히나 남자 20대 남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격투기를 배우면 좀 뽕이 차거든요. 뭔가 누구랑 싸워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림사로 가서 어떤 치권을 시험해보고 싶었는데, 소림사에서 무술학원을 하시는 분께서 치권은 이 세상에 없는 무술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배우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했더니, 아니다, 진짜다, 그거는 그냥 영화에서 만들어진 거지 그런 무술은 실제로 존재하는 무술이 아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소림사의 동물의 형태를 기반으로 한 무술 중에 용권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조금 많이 착안을 한 것뿐이지 실제로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죠. 저는 이 새끼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소림사고 뭔가 정통 무술이니까 그 치권 같은 약간 사파 무술 같은 걸 무시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씩씩거리면서 이제 돌아왔어요. 제가 원래 있던 상해로. 그래서 저희 그 스승님한테 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저 소림사에 놀러 갔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 스승님께서 맞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치권은 존재하는 무술이 아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저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했더니, 제가 그때 중국어를 할 줄은 알았는데 중국어 읽을 줄을 몰라가지고 나중에 다시 이제 중국어 잘하고 읽었더니 그게 이제 치권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치권 동호회였어요. 그냥 치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그 동작 연구하고, 지금도 왜 한 달에 10만 원씩 내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4개월 동안 존재하지 않는 무술을 배웠습니다. 그런 추억도 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 저희 또 이 밤에 뭐하냐고를 들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저도 무시무시합니다. 지하격투기 대회에서 저는 이제 5년 연속 챔피언을 하고 있고요. 또 저만이 개발한 그 동물을 죽일 수 있는 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이 좀 긴데 저는 세상 어떤 동물과 맞붙어도 죽일 수 있는 그 노하우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도 결국 동물이기 때문에 마음 먹으면 죽일 수 있는데, 그 얘기는 앞으로의 저의 향후 이미지 그리고 또 제 과거가 밝혀지면 또 시끄러워지기 때문에 함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던 김씨님 다시 들어오셨네요. 저희도 동년배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뒤늦게 시작했지만 뒤늦게 시작한 만큼 길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또 도도한 나초님께서 정모님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푸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스트레스를 저는 잘 안 받아요 사실. 물론 근데 안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물론 예전에 정말 많이 받았었고, 특히 뭐 예전에 그 뭐
밴드 매니저 일을 하던 뭐 프로듀서 일을 했을 때는 그만큼 뭔가 제가 하는 일이 제가 하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스트레스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또 저와 영우가 즐거워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지금은 스트레스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굳이 풀자면 여행이죠. 역시 그냥 정말 제가 아무 정보도 없는 곳에 서바이벌처럼 그냥 비행기표만 끊어서 가서, 아니면 뭐 국내에도 좋고요, 버스표만 끊어서 가서 정말 아무 정보 없이 거기서 되는 대로 부딪혀보고 겪어보고 그러는 게 뭔가 저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다음 익명님께서 욕쟁이 정모님 라방에서 욕하신 거 해명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 다 대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오늘 컨텐츠에서 보여드릴 욕을 살짝 맛보기로 보여드렸던 거기 때문에 저 뭐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알잖아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렇게 막 욕하고 막 또 저 지금 제가 유일하게 지키고 있고 남보다 잘하는 게 욕 안 하고 뭔가 바람직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저 또 이미지 금가는 거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니면 리얼했죠. 저 연기 잘합니다. 저 옛날에 극단 생활도 좀 했어요. 아시잖아요. 59분의 욕을 시원하게 뱉고 끝내시더라고요. 욕 안 합니다. 욕 그거 아니고요. 윤님께서 아이고라고 보내주셔서 혹시 뭐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아이고라고만 보내주셨는데, 특별한 사연 아니라 아이고라고만 보내주셔서 혹시 어떤 의도이신지. 아이고. 자, 또 다음 사연을 읽겠습니다. 비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날씨 아이고 보십시구요 라고. 보십시구요, 제가 아는 한국어에는 보십시구요 라는 이제 말이 저는 처음이라. 그리고 또 신조어인가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날씨의 아이 꼭 보십시구요. OST도 비오는 날 딱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너무 유명한 신카이 감독님이면은, 신카이 감독님이 그거죠. 그 영우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너의 이름은 만드신 분이시죠. 그래서 뭐 워낙 유명한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비올 때 우울하시다면 한번 찾아보시고 음악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오는 날 슬리퍼 내 장화 어떤 신발이 더 좋으신가요? 저는 무조건 슬리퍼입니다. 저는 오히려 좀 발 젖는 것도 싫어하진 않아서, 이게 장화를 신고 웅덩이를 밟은 느낌이 안 나잖아요. 저는 그게 좀 아쉬워요. 무릎 빵 튀겼을 때 뭔가 발이 시원해야 되는데, 뭔가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그냥 뭔가 비닐랩으로 돌돌 말려서 수영장에 빠진 느낌? 저는 슬리퍼 선택하겠습니다. 첨벙첨벙, 저는 진짜 첨벙첨벙 좋아합니다. 흙이 묻어도 괜찮아요. 괜찮아. 첨벙첨벙 저 엄청 좋아합니다. 저는 저희 집에 지금 욕조가 없는데, 뭐 예를 들어 스케줄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영우랑 만남하러 이제 지역 갔을 때 묵는 숙소에 욕조 있으면 저는 욕조에 삽니다. 저는 그리고 또 뭐 수영장 있는 곳 가면 저는 수영장에서 삽니다. 첨벙첨벙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비오는 날 슬리퍼에 한 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휘영님께서 만담 관련 서적 추천해주세요라고 하셨는데, 국내에 만담 관련 서적은 없죠, 그죠?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일본 쪽도 괜찮으시다면, 근데 일본에는 워낙 잘 되는 만담책이 많아요. 만담책. 요거는 제가 한번 찾아서, 지금 이제 제가 막 방송하면 찾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만담 서적 괜찮은 거, 왜 최근에 또 새로 나온 책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찾아서 저희 또 이거 유튜브로 올릴 때 더보기에다가 설명란에다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있다면,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생각보다. 그래도 또 얼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마지막 사연까지 읽으니까 지금 이제 56분인데요. 어떠셨나요? 이 밤에 뭐 하냐고, 첫 번째 라이브 뭐 하냐고. 재밌으셨나요? 아니면은 그것보다 더 궁금한 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나요? 뭔가 여러분들한테 피드백도 좀 받고 싶은데,
그리고 저희 또 닌자님께서 저 또 뭐를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메일을 보면서 아무래도 이제 사연이나 이런 거 좀 모아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지금 보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 보니 그거는 제가 따로 모아서 다음 주 화요일 날 같이 읽어보고 대답해드리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실까요? 또 부산 누나님께서 딱 원하던 느낌이라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원해주셔서 저는 어쨌든 뭐 자신있게 내일 또 영호 만나면 재밌게 잘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노래를 좀 추천을 하고 끝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같이 노래를 듣고 끝내는 것도 어떨까 하는데, 여러분들 괜찮으실까요? 제가 최근에 태국을 다녀왔습니다. 4살 차이의 그 보케를 담당하고 있는 정현호라는 친구랑 태국에 다녀왔는데, 저는 태국의 음악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태국 음악을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제가 예전에 그 영우랑 또 이렇게 또 음악 가지고 좀 배틀을 좀 했을 때 제가 또 태국 음악에 대해서 또 열띤 또 저만의 어떤 그런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세련되고 멋있는 음악들이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태국 노래를 추천을 해드릴 건데, 제가 추천해드릴 일단 밴드는 태국의 폴리캣이라는 밴드입니다. P-O-L-Y-C-A-T, 폴리캣이라는 팀이고요. 제가 추천드릴 노래는 로렌이란 노래예요. 로렌, L-A-U-R-E-N 이라는 노래인데, 뭐 약간 시티팝 같은 느낌의 노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태국 음악 감성, 들으시면 아마 이런 노래가 있구나, 태국에도 이런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물론 유튜브 본편에서는 삭제가 돼 있을 테니 미리 끝인사를 하고 노래 듣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한번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고, 저는 오늘 첫 번째 이 밤에 뭐 하냐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가 되셨다면 제가 사실 가장은 아니고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태국 가수 폴리캣의 로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좋은 노래예요. 들어보세요. 네, 태국팀 폴리캣의 로렌이라는 곡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엔딩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뭐 하냐고 첫 번째 방송 저희 또 30분 가까운 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빠른 시일 내에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도 올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또 오늘의 추억을 다시 한번 듣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유튜브를 찾아주시면, 구스디스크 채널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한 시간 정말 재밌게 뜻깊게 잘 보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만족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 주 일요일 날 진행하는 저희 마지막 스타이즈본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그럼 이제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